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네, 오늘은 옛날 CD 들으면서 여기 기린허실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, 두 번째 곡이 걱정 말아요 그대, 두 번째가 오직 사랑뿐,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오직 사랑뿐. 제 목소리보다는 더 작게 녹음되겠죠? 이제 제 일상이 낮에는 여기 와서 정리하고 좀 늦은 오후부터는 아파트 화실에서 그림 그리고 이제 이 일상이 아마 거의 한 달 내내 반복될 것 같은데요. 오늘 여기 와서는 제가 빨래 건조대를 만들었고 지금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데 이사 다니느라고 밀린 빨래가 세탁기를 한 두세 번 돌려야만 하는 밀린 빨래가 좀 있습니다.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잠깐만요. 소리 좀 소리 약간 줄였고요. 이런 제 간성 전용필 그 빨래 건조대 만들다가 생각이 났어요. 간성 그 전용필 선생이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고려시대 청자라던가 이조 백자를 이렇게 민가에서 오강으로 쓴다거나 뭐 이렇게 물건 보관하는 그릇으로 쓴다거나 또는 뭐 쌀독으로 쓴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사겠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신발 하나 값을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겠죠, 그 사람들은. 근데 전영필 선생은 신발 하나 값을 주지 않고 자동차 값이나 집 한 채 값을 주었습니다. 그 물건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품이나 물품의 가치를 모르고 있더라도 전혁필 선생님은 그만큼 가격을 치르고 그 물건을 샀는데, 그래서 그 정신병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.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. 거액으로 오간 같은 걸 사고 돌아다닌다.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. 제가 뭐 제 사정도 있었지만 제가 뭐 이렇게 2017년에는 정말 더 싸게 그림을 팔았고 호당 10,000원, 30,000원, 50,000원 이렇게 쭉 팔았어요. 호당. 이게 이제 대학생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인데, 그리고 또 그 돈을 또 30개월, 20개월 할부로 해서 했죠. 제가 그렇게 했던 거는 뭐냐면은 돈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. 왜?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는 가난한 그 과부가 그 바친 작은 돈이 더 귀하다라고 그런 구절도 나오는데, 제가 여러분들의 그 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.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, 물론 처음에는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,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나중에는 그 뭔가 표준화하잖아요, 가격을. 그래서 어떤 시장이 형성되려면 그 화폐가 꼭 필요했고, 아무튼 그런 거지만,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작은 돈들의 가치를 제가 주관적으로 높게 평가해 주는 것이죠.
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높게 평가해 드리다가 만약에 제가 이제 제 그림의 그 미래에 대한 계획 자체가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. 주관적으로 망가질 정도는 못하는 거죠. 그럼 다 망하는 거니까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저는 겨우 제가 아주 여유를 많이 남긴 게 아니라 그래도 내 계획대로 내가 나갈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이라는 그 약간 그 마지노선 같은 그 정도의 가격으로 제가 할부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. 그만큼 제가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높게 평가한 거죠. 자,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그 작은 이렇게 나눠서 적게 보내는 그 돈들을 크게 평가하려고 노력을 했듯이 간송 전용필 같은 분이 또 나타난단 말이죠. 제 그림을 객관적인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렇게 기록으로 보이는 은행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록의 평균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제 그림을 계산하는 주관적으로 생각해주는 컬렉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. 간송 전용필 선생이 뭐 차 한 대 값을 지불하고 그 정말 오줌통으로 썼던 그 그릇을 사가듯이 그때가 온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이제 갑자기 제 그림이 고평가를 받는 때가 올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한번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간송 전용필 선생님이 뭐 차 한 대 값을 주고 산 요강이 표준말인가요? 오강인가요? 아무튼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. 미국에서 양적 완화 이번에 이제 그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트럼프가 아직 뭐 이렇게 의회를 통과한 건 아니지만 제시한 미국에 풀겠다는 돈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더라고요. 1경 10조 달러예요. 10조 달러 뭐 4조 달러 6조 달러 막 이렇게 막 계획이 잡혀 있어요. 기업에 푸는 돈 가정에 그 한 가정에 뭐 1,000만 원인가 1,200만 원씩 이렇게 4인 기준으로 이런 계획들이 지금 현재 잡혀 있고 우리나라에 잡혀 있는 돈이 약 20조 정도 되고 돈을 그냥 뿌리는 겁니다. 약 20조 정도 되고 만약에 재난기본급이 100만 원씩 갔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50조를 플러스 시켜야 되고 저리로 대출해주는 돈들이 있죠. 그다음에 회사채 사주는 거 이런 거 포함하면요 우리나라에 풀릴 거라고 예상되는 돈이 약 100조 정도 됩니다. 미국은 1경 정도 되고요. 여러분 그 현금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우리나라에 100조가 뿌려지고 미국의 달러가 1경이 뿌려지는데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대충 잡히는 게 그래요. 지금 한 번쯤 그래서 힘든 시기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작은 돈을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달에 환불 요청이 2건 하고 그다음에 그 할부금을 좀 쉬겠습니다가 3건이 왔어요. 그래서 들어오던 할부금이 이제 30, 45 그래서 75만 원이 이제 제가 매달 줄어들게 된 거고 큰 돈은 아닙니다만. 그다음에 환불 같은 경우에는 300을 넣으신 분이 200을 그 친척
병원비에 써야 되겠다고 해서 100만 원은 남겨놓고 그건 그림으로 꼭 받고 싶다 그러고서 이제 200을 제가 바로 이체를 해드렸고, 저번 달에 그 독촉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 돈이 이제 2배를 드렸어요. 그때 나간 돈이 한 440 정도 되고 2월 달에. 그래서 이제 큰 마이너스는 아닌데 반대로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. 그림을 더 빨리 받고 싶어서 1년치를 한꺼번에 이렇게.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뭐 요청할 때 온 돈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이번 달에 돈을 더 빨리 넣으신 분도 있고, 또 한 분이 이제 이분은 과거에 이제 부동산 투자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인데 최근에 이제 카페 겸 도서관을 신축을 리모델링인가? 아무튼 리모델링인가 신축인가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100호가 걸릴 만한 벽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주문했던 30호를 100호로 이렇게 확대시키고 싶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과거에 그 주문 내역을 이제 그 카톡으로 쭉 봤더니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늦어지면서 그분도 한 1년 반 이상 거의 2년째 제가 완납하고 2년째 돼갈 겁니다만 늦어지면서 그림을 더 이자로 더 크게 드리겠습니다,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작년 가격으로 원칙적으로 30호를 100호로 확대를 하면 작년 가격으로 700을 더 받아야 되는 거고 올해 가격으로는 1400을 더 받아야 되는 건데, 그 과거에 그 카톡 내용들이 있어서 2018년 가격으로 확대를 시켰어요.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30호를 그리는 거하고 100호를 그리는 게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. 단지 재료비가 약간 30호 재료비와 100호 재료비, 물감하고 뭐 캔버스 값이 조금 더 한 10만 원 정도 더 들까요?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왜 그 작년 가격으로 기존 가격으로 2월 달까지 추가 구매를 받습니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오늘은 이게 제가 사례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분 사례가 30호를 100호로 키우고 싶다, 또는 뭐 20호 두 개 값을 합쳐서 50호로 줄 수 있느냐, 이런 사례는 예전에 있었는데 그거는 20호 두 개를 합친 거를 50호로 바꾸는 것은 뭐 거의 동등한 가치란 말이죠.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전에 한 적이 없고, 근데 30호를 100호로 늘리는 거는 이게 이제 투자 금액을 늘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매번 넣는 계좌가 있단 말이죠. 뭐 기업은행이면 기업은행, 전북은행. 그럼 저는 이제 통장 자체가 그 값어치를 따질 때 이 통장은 호당 5만 원짜리 통장, 이 통장은 호당 10만 원짜리 통장, 이 통장은 호당 20만 원 통장, 이렇게 제가 구분한단 말이죠. 왜냐면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문한 시기에 따라서 통장별로 구분을 그 호당 가격을 구분하고 있는데, 그래서 돈을 더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늘 보내던 계좌에 보내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추가 구매가 아니라 호수를 늘리는 거. 호수를 늘리는 거는 그 당시 20호나 30호를 주문할 때 할부금을 넣었던 그 통장으로 오는 게 아무래도 번거롭지가 않잖아요. 제가 새 통장 번호를 또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계산이 안 된단 말이죠. 그럼 나중에 거기서 이제 나중에 다 까먹겠죠. 제가 이제 까먹고 30호 사시기로 한 것 같은데 돈은 100호 가격이 들어와 있는데요, 제가 이러겠죠. 그럼 그때 제가 그럼 이제 그분이 그때 제가 30호를 100호로 늘리는 선택을 하고 돈을 더 보낸 겁니다. 물론 이제 저한테 한 번쯤은 알려주셔야 돼요, 더 보내겠다고 라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30호가 가는 게 아니라 100호가 가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. 뭐 하나 더 사고 싶다, 이거는 새 통장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30호를 50호로,
또는 50%를 100%로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당시 주문했던 가격과 그 당시 늘 돈을 보내던 곳으로 그냥 돈을 더 증액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. 제가 이제 이 증액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금 돈을 더 내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겁니다. 양적 완화가 지금까지 유례 없는 양적 완화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 그 도봉 박홍기라는 구독자가 한 14만 정도 되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.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통장에 가만 놔두는 돈이 2분의 1 가치 또는 3분의 1 가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. 이렇게 계속 돈을 찍어서 막 뿌려버리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내가 몇 년간 이렇게 또는 사람에 따라서 뭐 1년치 생활비를 잔고로 현금으로 남겨놓는 사람도 있고 6개월치를 남겨놓는 사람도 있겠죠. 또는 10년치. 근데 저는 뭐 보통 한 일주일치 정도, 한 5, 6일 정도만 남기고 예전에는 뭐 한 5시간 정도만 버틸 자금 또는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뭐 한 일주일 정도 자금만 남겨놓는 것 같아요. 현금으로. 자기 기준으로 통장에 현금을 남겨놓는 것에서 오바되는 돈이 있었을 경우에 뭐 이 정도면 좀 여유가 있다. 그랬을 경우에 그림 크기를 더 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왜냐하면 현금 가치가 갈수록 계속 떨어지는데 저한테 할부금을 붓는 그 정도의 돈 가지고 주식을 사기도 애매하고 금 투자를 하기도 애매하거든요. 이게 그만큼 제가 그림을 싸게 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호수 확대.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나는 20%를 주문했고 30%를 주문했는데 그거를 50%나 100%로 확대를 하고 싶다. 그러면 그 그림을 최초에 거래하던 그 당시의 가격, 그 당시의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의 4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2018년이면 8분의 1 정도고 2019년 3월 정도 되면은 한 4분의 1이죠.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2분의 1이고 그 돈으로 추가 구매는 안 되지만은 30%를 20%를 50%로 30%를 100%로 이렇게 100% 이상은 이제 제가 이제 이게 가정용 그러니까 가정용으로는 100% 이하만 제가 파니까요. 그렇게 계산해서 뭐 할부금을 늘려도 좋고 일시불로 넣어도 좋고 그러면은 이제 그 현금 가치가 이제 제 그림이랑 계약이 되는 순간 제 그림 가치에 그 현금이 올라타는 것이죠. 그래서 제 그림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 현금 가치는 같이 올라가는 것이 되는 거고 그냥 통장에 놔두면 지금 예상되는 게 50%나 70%가 빠질지도 모른다. 이제 최악의 경우겠지만. 근데 한 50% 정도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한 현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방식의 그림의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크기를 늘리는 이런 기회를 좀 주는 것도 좋겠다. 최초에 그 주문했던 가격으로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영상을 찍어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간송 전형필처럼 사실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가 가진 재산이 뭐 100억을 넘을 때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
대충 1,000억 정도가 넘고 또 조 단위가 되면은 객관적인 어떤 물건이라든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가치보다는 주관적인 가치에 좀 더 경도된다? 주관적인 가치로 좀 옮겨오는 경향이 좀 발생을 합니다. 그러면서 그 주관적인 가치로 그 값을 지불하는 그 정점이 그 가장 주관적인 가치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이제 예술품들이죠. 예술품들이고 이제 그 예술품의 가치가 왜 객관화가 되냐면은 한 사람이 주관적인 가치로 사주면 그건 객관화가 되지는 않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시회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화가들이 전시를 하면 재료비하고 이제 그 대관료를 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보통 가족들이 처음에 많이 사주다가 친구가 사주다가 그래요. 근데 개인전을 뭐 2번, 3번, 4번, 5번 할 때까지 야, 너 아직 내 그림 하나도 안 샀잖아. 좀 사줘.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주다가 한 7번, 8번, 10번 가면은요.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동안 그 사람이 그림을 팔았던 건 뭐죠? 그 가족들이 바라보는 그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친구기 때문에 주관적인 가치로 사준 거죠. 근데 그 주관적인 가치로 사주는 사람들이 가족 친지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산다거나 갤러리에서 뭐 외국인이 사간다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림이 좋아서 사간다 이러면 사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객관적인 가치화 되는 것이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친지 친구들한테 그림을 사달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아예 먼저 그렇게 제시해 본 적도 없고요. 지금까지 제 그림은 저를 모르는 사람, 제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사간 게 기록상으로는 이제 한 95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저를 아는 사람이 제 그림을 산 게 5%밖에 안 됩니다. 현재까지요. 이 흐름은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. 이 정도만 얘기하고 정리하고 또 가서 그림을 아파트 화실의 그림이 상당히 진척이 됐어요. 제가 찍지는 않았는데 좀 더 진척된 다음에 찍으려고 합니다. 이상입니다.